예,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부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엄청 덥죠. 더워 죽었어요. 예, 몸을 식혀야 하고, 땀이 그냥, 이마 반짝반짝한 거 보이세요? 땀 닦았는데도 보세요. 몽글몽글. 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문의를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그러니까 한 단주를 한 6개월 이상 해보신 분들은 몸의 변화를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신체가 좋아지는 거, 건강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대부분 그냥 말을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런 거 자세한 거는 다른 의사분들이 더 설명을 잘 해주겠죠, 저보다. 근데 그래도 제 경우를 살짝 이제 첨부해서 말씀해 드리면 솔직히 아직 제가 알코올성 간염까지 겪었었잖아요. 진단을 아예 받아서. 그래서 아직 불면증과 만성 피로는 사라지지 않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대신에 손떨림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눈에 뭐라고 해야 해, 황단기가 아예 사라지진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한창 술을 마시고 막 그랬을 때는 그 눈에 이제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빨간 눈에 빨간색이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터져가지고 빨갛게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얼굴도 제가 그때 한창 술 마시고 망가질 때 당시에 주근깨나 막 그런 것들이 막 진짜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주근깨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주근깨가 진화해서 점으로 변한 거는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그런 건 있고, 그리고 피부가 한번 까볼까요? 피부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얼룩덜룩하죠. 여기 보시면 얼룩덜룩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온 몸이 다 얼룩덜룩했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온몸이 얼룩덜룩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밍그러져가지고 온몸이 전체적으로 얼룩덜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진 건 아니고 더 심화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영양 부족이라고 무슨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은 그런 건 아니니까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같이 지내던 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더 나빠지진 않는 거죠. 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완치가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곧 있으면 반백살이 되는 사람이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막 20대 청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대신에 이제 더 급속히 악화되는 걸 막을 뿐이지.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당장에 한 일주일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충분히 아실 텐데, 그런 것보다도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정말 많겠죠.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술을 끊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어느 정도 진짜 심적인 안정화를 찾기 전까지는 한 최소 1년 차까지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그냥 아예 대놓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내가 알코올 중독임을 알리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왜냐면 내가 알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경우에 그럴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알코올 중독인 걸 몰라. 그 정도는 아니, 그게 뭔지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우리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이렇게 고주망태 되고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알릴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알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끙끙 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숨기면서 이제 술을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케이스들이 이제 각양각색으로 있을 텐데, 일단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은 술 끊는 것만으로 단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내가 알코올 중독임을 알리고 시작하는 게 훨씬 단주에는 도움이 돼요. 일단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이면은 내가 얼마나 막장 인생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거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알코올 중독을 알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쟤 술 마시면 안 되는구나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다 알리면. 그리고 이왕이면은 알렸을 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아요. 어설프게 알코올 중독이 정신력의 문제라는 등 뭐 그런 식으로 떠드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말해도 도움이 안 돼요. 나를 오히려 상처만 줘, 나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임을 알리지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것 때문에 알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사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경이 넘어가면 알코올 중독 급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혼자서만으로는 끊을 수 없고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 초창기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락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는 술을 끊어야 하는데 막 친구들이 불러. 야, 술 한잔 해야지. 너 요즘에 술 안 마시고 지내는데 괜찮아졌을 텐데 나와. 그러면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저 같은 경우에야 이미 저는 이제 엄청나게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고 나 진짜 알코올 치매 바로 그 근처에 있구나,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단주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 먹고 병원 생활 6개월 지난 후에 딱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막 일주일 만에 병원 다른 사람들 퇴원했는데 그 사람 저 만나서 밥 먹는데 그 사람은 술 마시고 저는 그냥 콜라 마시고 그런 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 초창기이신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마음고생하고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신데 여튼 이런 내용들은 오늘 얘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장점이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알코올 중독을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나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들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었다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술만 끊는 걸로는 되지가 않고요. 내가 기본적인 웬만한 뭐 도덕책에 나오는 사람 정도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성실한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지속적인 패턴, 일상의 루틴을 가지고 있구나를 이해했을 때 그때서는 저에 대해 제가 근데 석훈 씨는 술 마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술 안 마셔요? 전 그럴 때 말을 했어요. 알바할 때도 그랬었고 왜 술을 안 마셔요? 저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그러면 다들 놀라지.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까지는 얘기는 안 했죠. 처음에는 저는 술 마시면 큰일 나요 정도만 하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점점 친해질수록 이제 또 궁금하니까 또 물어봐. 진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술을 안 마셔요? 실은 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술 안 마시는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니까는 술을 10년 동안 안 마셨다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냥 술 안 마신 것 뿐이잖아. 그게 뭐가 어쨌다고. 별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냥 평범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좀 성실하고 조금 더 시간도 만약에 출근 시간이 9시다 그러면 10분 전에 정도는 가져야 하고 퇴근 시간이 12시다 그러면 12시 한 20분까지 그냥 잡무 막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들어가고 그 정도 뻔을 다 보이시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를 하고 나면은 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이 쌓이잖아요. 인상이.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저 사실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연을 통해서 술을 끊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마시고 있어요. 술 마시면은 너무 개차반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와 정말 대단하다 해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얘기하면 당연히 저보고 뭐라고 잘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일상 속에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나면은 그때서는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도와주죠. 그럼 만약에 스트레스 쌓일 일이 있을 때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회식을 한다 그래도 막 술자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챙겨줘요, 오히려. 아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자인 건 아니까, 석우씨 콜라 마셔야 하지 않나? 이런 거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일자리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내가 술을 참는 것도 오랜 기간 동안을 꾹꾹 참아서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이 좀, 저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에 대해서, 껍데기를 쓰고 보지 않게 돼요. 이 사람은 본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인생을 되돌리고 있구나. 이런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면은, 편해져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런 인지를 해줘요. 이제 저한테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고,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사고를 쳤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 대화를 하다 보잖아요. 그럼 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저 좀 챙겨주세요, 저 좀 케어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걱정을 많이 해줘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단현상 중에 불면증도 있고 수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오늘 왜 이렇게 출근했는데 얼굴 색도 안 좋고 막 눈도 막 희마리가 없어, 막 오늘 왜 그래요? 제가 불면증이 심한데 제가 수면제를 먹을 수가 없어서 버티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더 챙겨주죠. 처음부터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지. 근데 어느 정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석구씨 그렇구나. 조금 설설해. 시험에 내가 좀 더 도와줄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저는 그래서 알바를 하든 아니면 직장을 구하든 할 때, 사람들이 저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있어서 되게, 아주 커다란 행복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이렇게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되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요즘에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AA 모임이나 뭐 단톡방이나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다니는데, AA도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AA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르르 몰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술을 마시고 빠진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울리지 못해서 나간다거나 그런 거겠죠. 그런 모임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고차월, 그러니까는 연수, 알코올 중독을 이겨낸 연수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막 알코올 중독인 걸 알아서 이제 술을 끊어야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는지도 대충 보여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그래서 되게 맞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AA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가 AA처럼 활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 말씀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이 사람 술 문제가 있구나 싶은 분들 직접 이렇게 친해져가지고는 그분들이 힘들었던 이야기들 들어주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지 선물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고맙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주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할 때 인연들을 한 1년 동안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끌고 가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제 케어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거를 좀 봐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저를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니까는 사실상 제가 뭐 스펙이라든가 막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취직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는 소개로 알바 자리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지 와가지고 좀 일 좀 해달라는 분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복합적인 효과예요. 단순히 술만 끄는 걸로는 그 사람들이 저를 또 써주겠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술을 끊어가면서 제가 그러니까 조용히 제 스스로 혼자서 힘든 거를 감당하고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이 봐주셨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평범한 사람이 똑같이 100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100을 달성했을 때랑, 제가 100을 달성했을 때랑,
보는 눈이 더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어쨌거나 장애를 딛고 페널티를 가지고 100을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 조금이라도 더 이거는 연민의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저를 좋게 봐주셨던 거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냥 제 유튜브니까 그냥 자랑을 대놓고 하는 건데, 저는 웬만해서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100을 할 때 전 100만 하고 끝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차라리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서라도 내가 더 하고 말지, 그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좀 선물도 자주 받고, 생일 선물 막 페이스북에서도 막, 저는 생판 살면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생일 선물을 성경책 이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얼굴도 본 적 없었던 분들이 막 생일 선물을 와랑창 보내주시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일단 근데 그거 확실하게 딱 찍고 보면은 단순히 술을 끊는 것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그 정신력만큼 제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면은 딱 진짜 그거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100을 했어도 저는 페널티를 안고 이룩한 100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칭찬을 안 해줄 거를 저한테는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활력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유가 뭐냐면 술 끊는 것도 힘들고요.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살아남는 건 어차피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고생하면 나중에 이만큼이라도 더 편해. 그리고 우리는 계속 나이를 먹고 계속 늙어갈 거잖아요. 지금 편하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거를 메꾸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전 지금도 너무 느껴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힘들어야 돼. 이건 인생의 진리야, 진짜 이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상기시키셔서. 힘들죠. 지금 당장 힘들지. 힘든데 지금 힘들다고 그냥 대충 살려고 그러고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죽도록 힘들고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생겨요. 정말로. 조금 더 넘어가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힘드니까 에이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진짜 3년차, 5년차, 7년차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참 세게 셌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죠. 저도 힘들어봐서 알아요. 힘들어요. 근데 어떡할 거야. 인생 원래 힘든 건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딱 받아들이시고, 이왕 힘든 결정하신 거 죽도록 힘들어보자. 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내가 그 생각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아요. 내가 진짜 남들 몫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는 남들 몫 이상의 것을 한 거구나. 스스로 이렇게 좀 자부심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밖에 나가기 싫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여러분, 더위 정말 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